60조 원, 국군이 달린 세계의 수주 전쟁이 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당장 다음 달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따내기 위한 최종 제안서를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걸 앞두고 캐나다의 핵심 중에 핵심 인사가 조금 전에 거제 조선소를 찾아서 우리 잠수함을 또 탔습니다. 자, 60조면은 허준 변호사. 캐나다 입장에서도 어쨌든 너무 거액이어서 이게 쉽게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앞서 근데 캐나다 총리가 우리 잠수함을 탔었는데 오늘은 또 누가 온 거예요?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 조달 담당 국무장관이 직접 우리나라에 방한을 해서 장관. 네, 지금 저렇게 잠수함을 생산하는 현장, 용접 로봇을 활용한 이 생산 자동화 설비 현장 이런 것들을 실사하고 시찰하러 방한을 했습니다. 오늘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등 경남 창원 소재의 방산 기업을 직접 찾았는데요. 잠수함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고요. 우리나라 조선소 운영 체계가 얼마나 발전한 상황이고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최종 결정이 임박한 만큼 현장 실사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한 결정의 근거를 확인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외 최근에는요, 피델리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부 장관이 잠수함에 직접 승선을 했고, 지난해 10월에는 마크 카니 총리가, 11월에는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이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도 장영실함 승함에서 직접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방한 중에 여기만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하나에어로,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 기업도 차례로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 경기 성남에 있는 HD현대 연구개발산업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잠수함 건조를 넘어서서 방산 교역, 방산 전반에 걸친 협력 가능성을 직접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잠수함 모형 선물도 막 하고 손하트도 이렇게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앞서서 이제 그 캐나다 총리가 방문했을 때도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이 잠수함을 그냥 뭐 타본 게 아니라, 이것도 타봤지만 잠수함을 만드는 그 건조 현장도 직접 다 둘러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수함을 만드는데 우리 기술이 이 정도다, 이거 제대로 보여줬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는 장영실 하면만 이제 카니 총리가 승선했지만, 이번에 퓨어 장관이 왔을 때 두 사람을 동행시키고 왔어요.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온타리오 조선소 부사장하고 어빙 조선소 부사장, 즉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잠수함을 제조할 수 있는 그 산업 현장의 공장장 두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캐나다 산업 관계자를 데리고 온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도 같이 동승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의 격찬이 놀랍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잠수함 사업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업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됐다는 부사장의 말도 있었고, 한화오션의 실제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기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내부 기술력을 이 실무 인력들이 확인했다는 것과, 퓨어 장관이 사실상 담당 장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극찬을 했다는 거는 카니 총리가 극찬한 것과 또 다른 거죠. 왜냐하면 주무 장관이 직접 눈으로 보고 여기에서 실무진까지 동행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우리가 조금 뭐랄까 굉장히 좀 밝은 전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담당 장관이 우리 잠수함 타보고 대단한 경험이었다,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공간도 넓고 또 체급도 큰 우리 장영실함이요, 캐나다에서도 우리 잠수함의 이런 성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막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기존의 납 축전지 대신 리튬 배터리 축전지를 사용함으로써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을 극대화시킨 수출형 잠수함에 그대로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독일에서 기술을 배워와서 이제 잠수함 건조를 좀 시작하게 된 우리로서는 여기까지도 사실 놀라운 발전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방문한 이 캐나다 장관이 앞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읽어보면은 군사적 기준은 두 나라, 한국과 독일 모두 충족을 한다. 이제는 두 나라가 캐나다 경제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느냐, 이걸로 최종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님, 결정은 결국 잠수함 말고도 뭘 더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의 기술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와 독일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미 검증이 끝났다. 그러니까 뭐 캐나다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 잠수함이 들어오든 우리가 군사적으로 그걸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떤 걸 줄 수 있느냐, 경제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판단의 기준이 산업적 효과로 이동했음을 볼 수 있는 말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60조의 딜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패키지를 많은 부분 좀 제공하고 있고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 같은 경우에는요, 수소 협력과 종합 컨설팅을 제안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LIG 넥스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네. K 잠수함 도입했을 때 현지에 어뢰 공장을 설립한다. 어뢰 공장이 대단히 중요한 게 저게 어뢰가 잠수함이나 아니면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기거든요. 우리는 3가지 정도의 어뢰를 개발하고 있는데 예. 그 어뢰 개발하는 공장도 설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건설하고 대한항공에게는 운용기 협력을 하겠다, 군용기 협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캐나다의 산업적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을 하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잠수함 수주의 좋은 어떤 입지를 선점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픽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술력은 기본이고 승부는 이제 뭐 정치력과 외교력에서 갈릴 것 같다, 이런 분위기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캐나다 측의 요구라는 거거든요. 현대차 공장 건설, 대한항공의 군용기 협력. 근데 이런 거는 자동차, 항공 이런 거 사실 한 국가의 어떻게 보면 주력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잠수함 사업을 위해서 내줘도 괜찮은 겁니까? 사실 이게 기술력이 대등한 상황이고 예. 캐나다 입장에서는 독일을 선택했을 때 거의 뭐 EU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거나 다름없다 보니까 우리한테 너네가 만약에 선택받으려면 좀 많은 걸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청구서가 너무 선을 넘은 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국가 간 산업 안보 협력 패키지 수준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덩치가 커지는 모양새인데, 특히 이런 뭐 자동차라든가 항공 공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기술 유출의 우려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지에서 생산 공장을 설립했을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어떤 우리나라만의 어떤 부가가치라든가 네. 그때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넘겨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방산 그 수출이 지금 한국의 총 수출액의 0.02%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주전 자체로 보면 60조 원이어서 굉장히 예산이 크고 큰 건이기는 하지만, 그게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와 이 캐나다 측에서 내민 청구서를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네.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잘 비교 형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할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네, 또 우리도 손익을 잘 따져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K방산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을지는 올 상반기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